베나TV의 몰라수다 북한수다, 다양한 게스트를 초대해서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심층 깊이 파헤치겠습니다. 댓글로 주제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나TV 제작진 일동. 베나TV가 댓글창을 여는 이유. 1. 시청자가 알고 싶은 주제 건의. 2. 베나TV와 출연자에게 지혜로운 조언. 3. 시청자들 간의 건전한 토론 공간. 위 세 가지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1. 대다수의 시청자를 불쾌하게 하는 인신공격, 반말, 욕설 댓글에 대해서는 유튜브도 검열 삭제하지만 베나TV 자체적으로도 검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또한 베나TV 제작진 일동이 판단하여 많은 시청자들을 반복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분은 댓글 작성 차단 조치하겠습니다. 3.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를 불쾌하게 하는 댓글에 관해서만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구독자 1명을 댓글 작성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분간 이 공지를 각 프로 앞부분에 넣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알려질 때까지 이해 바랍니다. 배우고 나누는 토론 문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 몰라수다 북한수다 19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대표시고요. 독에 계실 때 함흥컴퓨터기술대 그리고 북한공산대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화교 문제 그리고 조선족 문제에 대해서 몰라수다 북한수다에서 다뤘습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 그리고 짐작컨대 북한에서도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다 넓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목적으로 지난주에 조선족 화교 문제를 다뤘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제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에 관한 건데요. 제 말씀은 만약 우리가 조선족을 우리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중국이 선전하는 바대로 윤동주 시인이 중국 시인이며 중국 소수민족 시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중국인이다.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시인이다라는 것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선전 문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교에 대해서 행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제1교포들에게 했던 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중국 국적의 화교들에게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김흥광 박사님께 뭔가 좀 권위 있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권위는 없고요. 네. 목격하는 거가 있겠죠. 다 대부분의 저희 시청자들이 제기한 의문은 이런 겁니다. 조선족들을 처음엔 우리가 동포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마치 이분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한국인으로의 정체성,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마치 돈만 벌어가면 되는 나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네요. 참 중요한 어떤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이 한 47만 명 정도 상회한다고 하고 우리 탈북민들은 지금 3만 명이죠.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 탈북민들은 북쪽에서 살았고 또 조선
족이랄까요? 조선족 동포들은 바로 북쪽의 중국 땅에 살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삶을 찾아서 좀 보다 영유로운 삶을 위해서 왔는데요. 이때 이제 그 가지게 되는 바로 우리 남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있고요. 또 저희 탈북민이나 중국 동포들이 또 우리 남한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차이 때문에 정말 별치 않은 어떤 그 용어를 하나 가지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생기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습관되어 있는 늘상 이제 상식화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걸 처음으로 듣는 저희 북의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들이나 또 조선족 동포들인 경우에 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몰리가 이제 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런 뭐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남쪽 사람이건 북쪽 사람이건 뭐 중국이 살건 동포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뭔가 경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도기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죠. 어떤 세계 어떤 지역이 있든지 그는 뭐 필연적인 현상으로 존재했죠. 우리 북한에서 살 때도 사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큰 예를 치는 게 우리 북에 살 때 일본에서 어떤 선전을 믿고 조총련이 선전을 믿고 정말 평등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족이다 해서 북에 찾아온 그 제일 동포들을 우리가 그 부대접을 하고 어떻게 냉대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쳤는가 하는 그런 어떤 뭐 양심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물론 어려서 그런 뭐 차이를 극복 못한 우리 그 탈북민들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시대에 어떤 평균적 정도의 의식을 가졌다면 그 제1기 국민들에 대해서 표현, 표정, 그리고 대접,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모든 인적인 관계가 상당히 차고 냉랭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지어는 천시하고 배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와서 이 뭐 제일동포 문제는 이제 제하고라도 지금 남한에 온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볼 때 그들을 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개개인의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잘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그 사람들을 중국 조선족 동포 그리고 또 뭐 조선족 그리고 뭐 탈북자 북한 사람 이렇게 그룹핑을 짓는 것도 저는 이게 그 정말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뭐 논평을 쓰거나 뭐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어떤 논조를 위해서 그룹핑할 필요 있겠지만은 저는 제발 이런 여기 주변에서 보이는 이런 뭐 중국 동포군 또 여기서 북한 동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북한의 그런 형제분들 봤을 때 그 사람 개개를 중시하고 그들의 삶을 투시하고 그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공감하고 이 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어떤 의식화를 해서 그리핑하고 어떤 계급과 그런 그들이 계층에 대해서 논하는 게 습관되어 있다면 우리 남쪽은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뭐 북한 사람, 그런 중국 조선족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개인의 삶과 그들이 가져온 뭐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함께 가야 될 그런 한민족임을 이렇게 정말 주목해 주신다면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감히 이야기 드려봅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희 같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100년을 살아도 탈북자란 타이틀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시선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남한 사람들로부터 조선족들도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게 문화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네? 이게 서서히 다가오고 사람들이 심장을 움직여야겠는데 왜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하냐? 동포라고 하냐? 막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맡은 각자. 그래 저는 이게 나가게 되면 말투에서부터 딱 물어봐요. 여기 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당당히 말해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부산 분인데 정말 부산 사투리가 억양이 심하고 자기가 켈텍스를 타면 사람들이 다 본대요. 근데 그분은 서울 회사에서 7년을 하시면서도 그냥 부산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말로 바꾸면 안 되냐 하니까 내 말이 어째서 되게 당당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색적으로 보지 않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 내가 잘 벌어서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었어요. 아, 내가 탈북자인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 분들도 우리가 지금 전부나 그 전해람 하교를 막 조선족이나 하교를 되게 좀 싸잡아 욕을 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우리는 그 댓글을 올리신 그분을 욕한 게 아니에요. 이 조선족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사실적으로 말하다 나니까 이렇게 호명이 된 건데 그걸 마치 자신을 말한 것처럼 저희도 막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뭐랄까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시는 면이 넓으셨으면 그만큼 자기도 신경을 안 쓸 거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가지고. 네, 베나TV는 현재 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실제로 댓글도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세계 시민적인 시각으로 이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몇 저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조선족들은 정말로 못 살고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은 기여가 없었고 지금은 마치 나는 중국인인데 세분리해서 한국 와서 돈 좀 벌어 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게 네. 유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사람 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 분명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 따라서는 보는 시각의 견해라든지 내가 또 그 사람들 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나 또 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엮였던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나 경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좀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좀 더 동포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반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중국 조선족 하면 조선족 내지는 중국 동포라고 하면 제가 중국에서 체험했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그분들을 경시하고 싶지 않고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왜 없겠어요? 아쉬운 점도 많았죠. 하지만 좀 이렇게 큰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태도와 또 인식은 급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례 들어서요. 제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금방 건너와서 지금 중국 공안이 그냥 뭐 서치라이트 켜고 뭐 여기 탈북자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날뛰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북한말로 계십니까? 라고 문을 두드렸을 때 나오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동포구나 우리 결례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3만 명이요. 이 중국 조선 동포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대한민국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개중에 일부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뭐 돈이 매개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온 브로커를 했다. 또 이 돈 때문에 뭐 두만강에서부터 데려왔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소박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출해 주니 가서 한국 가서라도 잘 살라고 하는 그들의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제 눈으로 또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숨겨주고 하는 그 모든 그 실제의 모습을 통해서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또 욕이 나올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왔을 때 저희 일본에 있는 어떤 뭐 삼촌이 있는데 그분하고 연계를 이제 맺기 위해서 물론 뭐 처음에 연계를 맺으면 돈이 올 것이다. 그럼 그 돈을 우리가 좀 먹어야 되겠지.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됐을 수 있겠지만은 진행 과정에 그 사람들이 정말 저희한테 그 표현하고 또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진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MC께서 이야기하신 돈을 번다라고 하는 문제는 네. 뭐 남한에
중국 동포 와서 돈 봅니까? 여기 뭐 저 베트남, 뭐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전 네팔, 세계 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뭐 묘해야죠. 좀 뭔가 껄끄러운 마음이 있고 우리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러나 저는 와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제일 그 3대 업종, 그리고 식당이면 식당, 정말 손 되게 좀 저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 조선족 동포들, 탈북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뭐 당연 지사이 그것마저도 못한다라고, 그거 하는 것마저도 좀 불편해하고 뭘 다 가져간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좀 아랑 있게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동포를 또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한 민족임을 또 올릴 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결의이기 때문입니다. 타인도 아니고, 뭐 저기 몽골 사람도 아니고, 저기 뭐 저 유럽의 무슨 프랑스인도 아니고, 우리 그래도 피를 나눈 그런 형제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가 뭉치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정말 땅땅 굳어진, 수십 년간 굳어진 그런 뭔가 우리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 상식들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시간이 곧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른 마음이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세계에 정말 정말 뭐 세군은 아니겠지만은 그 G20에 드는 선진국 국민들이 아닙니까? 예. 바로 그 문제인데요. 몇몇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쾌한 감정은 조선족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중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컨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조금 좀 네. 그 사람들의 고민도 있어요. 중국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저도 이제 좀 이게 혼돈되니까, 거기가 뭐 진짜로 조선 민주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그런 조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국적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북한입니다. 조교.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 한국의 그 국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사람 유형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자기 어떤 뭔가 나는 한족, 나는 한국 그리고 북한 떠나서 정말 완전히 난 뭔가 중국인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제가 이제 만났던 분은 뭐 그런 분이었으니까, 선생님, 조선족은 중국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당연히 조선 사람이지, 그러나 국적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조선 사람인데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난 조선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죠.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또 내 고향에 가서, 본향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족이라는 세 글자 자체는 참 애매모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는 그 베트남 국회의원 여자분이세요. 지금은 그만뒀는데 아들이 이번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문화잖아요. 그분이 베트남 분이시니까 한국에 들어와 살았지만, 내가 아들이 딱 입대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군부에서 이게 좀 왕따가 심하다. 이게 다문화 가족이 돼서 왕따가 심한데, 다문화 가족들 아이들은 한 데서 군복무를 시키는 게 어떠냐 하니까 이분이 단마디 일축한 게, 그러면 싸움이 나면 따로따로 하겠어요? 그냥 같이 하겠다.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분은 베트남 분이에요. 그런 분의 그런 정신세계를 볼 때 탈북자나 조선 동포들은 그분보다도 조금 좀 이렇게 여기에 적응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을 가졌잖아요. 말을 알지, 문화가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게 네가 조선족이냐, 조선 국적이냐, 중국 국적이냐를 떠나서 이 나라에서 살면 사실은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나라가 고맙다고 해서 굴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때까지 탈북자나 조선족들은 해준 건 없어요. 대한민국이 피와 노력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서 숟가락을 얻는 사람들로서 감사함, 고마움을 가져가면 내가 조선족이냐, 왜 우리를 갈시하냐, 탈북자를 갈시하냐,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와서 사는
싸움이 일어나면 따로 하겠냐.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인데 당연히 이 나라 국민들하고 같이 군복무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어차피 조선 동포든 탈북자든 이렇게 고가한 것, 우리를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물론 차별이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김우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방 사람이 오게 되면 북한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나갔던 볼이 붕한다 들어오면. 나갔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잡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한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함과 고마움 그런 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좀 고가한 부분도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뭐 사회, 정치, 뭐 경제, 과학을 떠나서 정말 그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융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이 융합은 기술 영역에서는요, 과거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과학들이 한계를 보이니까 이걸 섞어서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 예, 인터넷과 또 과학 요소들 뭐 모든 우리 과학에 있던 실체들 엮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연결되는 하나의 계 속에서 이것의 우점을 섞어서 새로운 우점을 만드는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탈북자도 없다, 탈북민도 없다. 그러면 여기 중국 조선족도 없다. 그리고 또 우리 다문화 어떤 사람들도 없다. 물론 뭐 단일한 민족으로서 뭐 보다 더 재미있는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섞여서 거기에서는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표출되고 또 북의 어떤 우리 그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이 총체적인 것들이 남쪽하고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데 향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더 새로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중국 조선족들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정말 돈만 밝히고 그리고 또 이웃만 챙기고 이런 거로서 혹시 오인할 수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 중국에 봤을 때요.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더 부지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갔을 때 새벽 5시에 뭐 시장을 갔는데 그 새벽 5시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요. 이런 도매 시장 같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북에서도 열심히 이제 그 95년도 고난행군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뭐 저 손 대지 말고 자체를 살라 해가지고 시장에서 살 때가 되니까 새벽에 뭐 6시 어둑어둑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거리에 나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야기가 야 이게 시장이 되더니 다 부지런해졌네. 옛날 우리가 사회주의식에 이렇게만 부지런해졌으면 벌써 공산주의 간지 오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시장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거지 내에서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어떤 그런 경험이 더 해내서 뭐 그 굳은 일, 맞은 일 뭐 가리지 않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것이 부가 만들어지면 자식과 또 가족을 위한 또 이런 어떤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족 자유민주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선족의 기여 없이는 통일도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 동포들은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우월성은 뭐고 나약그가 필요 없는 건 뭐다. 자본주의 우월성은 뭐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진짜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암만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의식화가 됐다고 하지만 100번을 보는 것보다 한 번을 해보는 게 제일 나아요. 실제로 체험하는 건 다르죠. 조선 동포들은 그걸 이렇게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한테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본주의 우월성은 이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조선 동포들하고 이렇게 밀수를 해서 통화를 하거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저희는 가서 비판서나 쓰고 이런 데서 그냥 정말 심하면 단련대로 가지만 우리가 남한 사람들하고는 집안을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과 북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조선족이냐 남조선족이냐 북한족이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그냥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자본주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융합.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융합이라는 말이 그냥 플러스예요. 합친다. 예, 합치는 데서 아마 그 통신자적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실 중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징검다리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중국 조선족을 떠올릴 때 정말 우리 통일과 북한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일들에서 이분들이 징검다리, 전 또 다른 말로 또 교량이라는 그 한자어도 좀 생각했습니다만은 징검다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통일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마중물은 뭐 펌프에 물을 깃기 위해서 먼저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면 이제 그게 이제 착착착착 해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마중물인데 그 마중물을 어디다 붓겠습니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한다. 그 마중물을 어디다 붓겠습니까? 저는 그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을 직접 부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중국 조선족들에게, 중국 동포들에게 정말 우리 조국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자긍심, 또 대한민국의 어떤 해교포된 그런 뭐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주 그 떳떳함, 이런 것들을 잘 심어주고, 그게 남북한의 어떤 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상을 초월한 그런 어떤 인간의 본태의 행복과 자유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 남쪽에서도 봤고 또 전 세계도 더 다닌 사람들이니까 뭐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뭡니까? 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 막말 너무 자유롭고 너무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 뭐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뭐 다 갔다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살기 좋은 데가 우리 한국이다. 그런 것들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통해서 북한의 뭐 친지들 또는 뭐 친척들, 그리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북한 주민들 통해서 뭔가 전달될 때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제 교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네. 그러니까 조선 동포들은 이제 전 적이라고 안 할게요. 되게 적이라니까 우리는 적이라 할 때 발적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 저희는 적이라고 할 때는 되게 조금 약간 낮은 좀 소리를 많이 했어요. 폐쇄적인 느낌이 들죠. 맞지. 뭐. 발쪽 치와라. 네. 발 치와라. 돼지 발쪽이라 할 때 적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포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이선 뭐 여진족, 뭐 만주족, 민족 족자를 써도 좀 폐쇄적인 느낌이 저부터 나니까. 거칠 거니까 조선 동포들이 되게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게 북한 사람들처럼 이게 여행의 자유가 금지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니면 뭐 태평양 어디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밀수를 5년 동안 하면서 저희 대반이죠. 저희는 대반인데 대반이 항상 그랬어요. 제가 중국을 너무 부러워하니까 야 우리 안가에도 지금 야 남조선 갔다. 그래서 남조선이 그렇게 잘 살아요. 야 여기는 거기서 10년 살면 우리 여기 와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 금지가 있어요. 조선 동포들이 남한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남조선이라고 말을 할 때 보게 되면 야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옛날부터 머리 좋다. 근데 그 조선 사람의 남조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동포들이 밑바탕에는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 뛰어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워낙 작잖아요.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조선 동포 일부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좀 이미지가 낮아지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조금 좀 낮은 시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 방송에도 말했잖아요. 조선 동포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조선 동포를 보는 시선을 좀 바로 가져야 된다. 한 사람이 잘못을 전체적으로 미화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조선 동포들은 세계 각곳에 진짜 우리 북한이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북한뿐 아니라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좀 더 부언이 말씀드리면 그게 아마 90년 초반이었을 겁니다. 저는 뭐 북에서 이 함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동해안 쪽이다 보니까 국경하고도 많이 멀고, 그리고 또 여기로 이제 뭐 외부의 어떤 선을 건너자면 상당히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어느 날 이제 누군가 이게 연변 노래라고 해가지고 하나 테이블을 줬어요. 그리고 좀 있어서 이제 며칠 있었더니 얼마 있었더니 이제 그것도 이 녹화 테이블 주면서 이게 그 홍콩 영화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그 멜로디를 딱 들어본 순간에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사람이 음악이지. 밤낮 행군가를 부르고 뭐 당의 충성, 수령 충성. 여기서는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귀중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낭만스러운 그 진지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연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지금 대한민국 노래요. 예, 나중에 바람 하는 그런 게 창밖엔 히뚜라미 불고 뭐 그리고 또 예. 사위 노래도 있더라고. 장모님 노래. 네. 그리고 그걸 저는 맞아. 제가 혼자 이제 배웠으니까 요건 우리 장모님 생일날에 딱 맞겠다 해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장모님 노래 창작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걸 불렀더니 아니 김서 언제 그렇게 음악가가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누가 보내줬습니까? 그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북한 사람들이 좀 인간다운 노래를 부르려고 보내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조선족들이 네. 바로 이제 강 건너에 있는 우리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그런 음반을 건네주고 또 이제 뭐 사사여행 오면서 분명히 이제 보찜 수색하고 다 사사지 세관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걸 다 감춰서 와서 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퍼져나갔죠. 또 그리고 이제 95년도 후반에 들어와가지고는 물론 그게 수요가 이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중국 조선 동포들도 이거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연변 말입니다. 가내를 걸고 우리가 위성 안테나를 걸고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갖다가 시청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녹화 테이프를 해서 북한에 넘겨주고 물론 돈을 좀 받았어요. 예. 그런 것들이 쫙 퍼져가지고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지대라고 하는 우리가 교두보 지대라고 생각할 때 교두보라고 생각할 때 지금도 말입니다.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정말 북한 사람들이 철이 돔 싹 쌓여있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철이 돔 안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로 바깥의 소식을 넣어줄 수 없습니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라디오 우리가 7개를 아마 대북 라디오를 쏘는 것 같은데요. 다 전파 장애를 놓아가지고 시청에 정말 난해한 때가 많거든요. 그럼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풍선 아시는 것처럼 DMZ 근방에서 떨어져 가지고 수거를 하거든요. 바람이 좋으면 물론 평양까지 간다고는 합니다만은 북한 안쪽 도시에서 그런 걸 맞닥뜨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면 라디오도 안 돼, 방송도 안 돼, 직접 갈 수도 없어. 그럼 북의 사람들은 계속 깜깜이로서 반날 자기들이 사는 사람이 세계 가장 세상에 부러움 없어요. 우리 수령 때문입니다.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오신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의 어떤 계몽과 또 그분들의 어떤 인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국가적인 많은 어떤 노력들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오신 우리 동포들이 정말 자기 열성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 가서는 한족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제대로 돼 있어야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북한 동포들이 건너오면 밥 한 끼라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마중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마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 정보를 많이 보내고 문화 콘텐츠를 많이 보내는 일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토일 이후에는 이 조선 동포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통일 이후요? 네. 전후 아니면 과도기.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조선 동포들한테 이게 대한민국하고는 이게 70년 분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4년을 대한민국 정착을 하거든요. 네. 아직도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조선 동포들 경우에는 제가 중국에 숨어 있을 당시 제가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 봄이 왔다고 제비들도 고향에 가건만. 그러니까 이게 조선 동포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고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비싸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처지가 생각난 거예요. 처지의 동질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실은 중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하고 너무도 극과 극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선뜻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조선 동포들은 중립에서 살았어요. 아직도 겉은 중화민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란 그 틀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한테 좀 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다가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해를 주기가. 그러면 항상 보게 되면 남과 북을 연결시키고 문화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도해 주는 데서 중국 조선 동포들이 중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조선 정도라고 처지의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공감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빠서 공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속하는 경제 강국이 됐어요. 그러다 나니까 사람들이 모든 경제적 문화적 수준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하층에서 살던 우리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짜자자작 말하는 저 지금도 알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같은 거예요. 4년이 됐는데도 그 가운데서 조선 정포들은 조금 좀 우리보다는 북한보다는 나은 수준에서 살았고 역시 조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밀수를 해보면 조선 동포들하고 해보게 되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수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렇게 까치마음 까치가 안다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이 돼도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국민의식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조선 동포들이 가운데서 이렇게 중간적 역할을 하면 층계처럼 단계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남북 간의 정서적 사회적 혼란 네, 이게 닥칠 거는 필연적인데 네. 지금 주선아 기자 얘기는 중국 동포들이 이런 정서적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는 바로 그거죠. 통일 이후에 대단한 공헌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라는 통일이 뭐 정말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한석헌 선생님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만일 이루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물론 계획적이면 더 좋겠죠. 이루어졌을 때 그 통일은 당연히 행복하지만은 또 하나의 어떤 커다란 혼란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거 바로 북에 있는 어떤 2,500만 우리 동포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틀거지 안에서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양쪽이 뭐 솔직히 북의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 좋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만 놓고 보면 너무 자유가 방종의 극치를 넘어서서 이건 완전 아비규환과 어떤 혼돈이 그 어떤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동해안 연선에는 남쪽에 텔레비전이 MBC, KBS가 저녁 시간에 나와요. 그렇습니까? 네, 나와요. 그래 그거를 저는 못 봤고 2005년 이후거든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봤죠. KBS 그거 봤을 때 너 기분이 어땠어?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 음이 네. 한국인의 중심 방송 네. KBS 하면서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사람을 알고 노글노글 하더래요. 근데 그거 좋아가지고 봤는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 그리고 무슨 성희롱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끔찍하더래요. 자, 그럼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그런 것만 있는 사회냐?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MC 이야기에 좀 공감하는 것은 통일되면 분명히 그렇게 남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깊이가 없고 또 지어는 남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김정일 측근들처럼 뭔가 끝까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다각이한 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수는 빼더라도 전체적인 국민들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 경제체제의 일상과 그들이 머릿속에 저희가 북에서 있던 그 인식의 전체적인 품을 본다면 이건 다르다는 거죠. 사회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중앙 명령식 경제체제 대 가구가 다 본인의 삶을 직접 다 책임져가는 시장경제체제. 근데 이게 갑자기 하나는 높고 나은 떨어서 하나는 이런 형태고 하나는 이런 형태인데 이 과도 과정이 없이 급작스럽게 어느 날 다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 적응이 되긴가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여기서도 이제 리트머스지라고 합니까? 네, 리트머스 시험지. 리트머스. 그런 시험지 내지는 예행 훈련을 우리 3만 명 탈북자들이 와서 남한사에서 해보지만 그 3만 명의 탈북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사회주의 체제 시장 개혁 개방 이후에 그들이 그 변화된 체제를 적응하면서 살아온 오늘까지 정말 그 단순치만 않았던 그런 어떤 정착 과정을 저는 주의 깊게 보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변화되니까 어느 날에 이게 너무 황당하더라. 시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네들이 경험, 그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모델, 또 그들이 도와주는 어떤 조언과 좋은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보다도 이웃 강 하나 건너서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점이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화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화교들은 또 지금 북한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중국에 친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만약에 되게 되면 중국 조선 동포들이 북한으로 다 몰려와서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자 박사님 김웅광 김웅광 선생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적 위치는 고만하고 이제 화교들은 중국에 이제 자기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되고 중국 사사 여행도 자유롭게. 예, 조선 동포들보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교들은 북한 내부에서의 이제 자본주의화를 선전할 수 있는 진짜 알맹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금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돼서 알맹이가 아니고 그만큼 2,500만 인구라는 가운데서 화교들이란 건 불과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통일이 되게 되면 왜 자본주의를 정말 직접 아무 거부감 없이 전화로나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이 화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면 그런 거 갖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화를 자유롭게 받고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유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게 되면 조선 동포나 화교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은 말씀이지만 족후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먼저 앞서서 뭔가 살피면 예후를 살피는 족후병이죠. 지금 이제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활용을 놓고 생각한다면 제가 목격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정말 밖을 전혀 몰랐던 공산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오직 붉은 기사상밖에 모르던 그때 제가 어떤 컴퓨터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칩이 필요했는데요. 그 칩을 살려고 하니까 학위원회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부탁해서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사와가지고 한 2달이면 온다 그랬어요. 네. 누구의 소개를 만나서 학위를 만나 저는 요 칩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줄 수 있다. 중국 가면 다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사람 그걸 사왔다는 그 역할보다는 그 집에 제가 들어가 앉았을 때 제 눈에 보인 그 집에는 뭐가 있어도 북한 당국이 그를 체포 못합니다. 만약 그런 어떤 서적이나 그런 그림이나 그런 뭔가 전혀 아주 바깥의 무물이 있었다면 북한 사람들은 잡혀가죠.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게 일단 그 사람의 그걸 제가 어디 공산대학 교수가 온다니까 우정 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보던 책을 다 펴놨어요. 네. 책을 펴는데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그 책의 제목은 잘 몰라도 그 내용들은 뭐냐면 제가 이 책이 뭡니까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 집에 애가 있는 거 따라서 이제 어깨 너머로 봤는데 그 책은 아마 세계 경제 그런 순위를 이렇게 말하는 영감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와, 그게 어찌나 저희한테 눈이 확 확대되었는지 다른 거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진에다가 중국의 어떤 자기 고향 같은 그 사진도 붙여놨고 또 그리고 미국과 몇 가지 사진들 풍경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것은 북에서 볼 수 없는 바로 바깥의 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는 학교들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중국과의 어떤 이 교역이 가능하다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집 안에서만큼은 외부의 그런 이 정보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능력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이렇게 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북한이 실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시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들의 어떤 역할들에 저는 좀 많은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통일 이후에도 네. 그런 북한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이 급변한 통일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묻고 싶은 것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학교들일 것이고, 학교들이 만약 거기서 야 그 통일해봐야 남쪽 사람들 진정성 없어, 남쪽 사람들 와서 북한 그냥 뭐 다 땅 다 사버리고 그다음 사람들 다 그냥 뭐 무임금으로 해서 그냥 또 새로운 너 과거에는 김일성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뭐 남조선 사람들이 노예일 거야, 이런 식으로 악선전을 퍼뜨리고 그렇죠. 허튼 이야기 한다면 북한 사람들 그런 사람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통일은 더 멀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김은광 박사님은 북한 최고의 IT 전문가셨으니까 네. 정말. 정보가 그리워서 탈북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정보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네. 그걸 동경하다 보니까 예. 온 거죠. 보다 이제 많은 정보를 좀 네. 접하고 싶으셔서.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보면 조선 동포들은 뭐 돈 벌러 한국에 온 사람들이고, 학교들은 또 우리 탈북자들한테 돈을 중개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으로밖에 안 들지만 그거는 현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보라, 먼 앞날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위치가 지금의 위치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큰 저야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무한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 이 방송 이 변학TV가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시청자고, 저는 뭐 저번에 샌프란시스코 그 포럼이 있어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그때 변학TV를 제가 켰어요. 요즘 원래 좀 뜨겁게 다루는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보고 좀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한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 특히 물론 조선 쪽은 아니지만 난 중국 사람 저주해. 왜? 내 그 꽃다운 청춘 18세 19세 정말 미성년 그때 내가 살려고 중국에 갔더니 나를 갖다가 인신매매하고 팔아먹고, 나한테다가 정말 그 남자들은 그 노예노동을 강조하고 돈도 안 주고 밥만 먹여준다는 걸 가지고 했고, 뭐 쩍하면 뭐 여기에 뭔가 공안에다가 뭐 꼬장한다면서 신고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던 그 사람들 왜 당신이 이렇게 굳고 찬양하는가? 저는 찬양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 15억 인구인데 그렇죠. 왜 그런 사람이 먹겠어요? 그렇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가 중국 사람이 없었으면 뭐 중국이라고 한 땅, 우리 중국 동포, 우리 특히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여기에 정말 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삶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우리에 대해서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저를 구원해줬던 그분이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술 한잔 대접하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 김 박사, 내 때문에 한국에 왔으니 오늘 술 잘했어 오게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저를 굉장히 뭔가 좀 괴롭힌 적이 있어요. 네. 왜 뭐 일본에서 돈이 온다는 게 오지 않느냐, 네, 이 거짓말이었냐, 사기쳤냐 하면서 몰아세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있다 보니까 볼 걸 안 볼 걸 봤지만은 큰 흐름, 그 진정한 마음을 본다면 오늘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딱 말씀하고 네. 싶은 게, 이게 조선 동포들을 우리가 이건 진짜 그 베나TV에서 몇 회에 걸쳐서 조선 동포들에 대한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저희가 질타를 했어요. 왜?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질타를 한 걸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앞으로도 탈북자 대열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꼭 가운데 계속 있어요.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좀 더 이왕이면 해주시는 걸 양심적으로 동포애적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진짜 우리 탈북자들을 막 2번, 3번을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통합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라도 우리 방송을 보고 정말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돈도 보세요. 당신들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도 보시고 이왕이면 양심적으로 정말 진짜 우리 동포를 위한다는 심정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저희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189회 퀴즈 윤동주 시인의 생가 주소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육촌 동생인 유명한 가수의 이름 윤형주, 퀸폴리오로 데뷔하셨던 윤형주님입니다. 그리고 연변 출신 가수로 오디션에 1등을 한 가수의 이름은 백청강이었습니다. 정답자 두 분께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고요. 190회 퀴즈 나갑니다. 이번 프로그램 중간에 김흥광 박사님께서 현재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만이고 탈북자들은 몇만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둘을 합치면 몇만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른데 통계가 아니고 김흥광 박사님의 말씀이 정답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기준이 매일 바뀌니까요. 통계가 매일 바뀌니까요. 역시 정답자 두 분 추첨해서 평택 러디빈 커피에 수제 볶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자 선착순 두 분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나TV는 통일을 위해 배우고 나눈다는 책임에 끝까지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